오늘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6년 국토교통부가 37년 된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단순히 일부를 손보는 것이 아닙니다. 공고 방식부터 서류 제출, 대기자 관리, 전산 시스템까지 제도의 뿌리부터 바꾸는 대대적인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어떤 부분이 언제부터 바뀌는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혁 내용을 LH 임대주택 신청자 입장에서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핵심 세 가지를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고 날짜가 고정됩니다. 수도권은 매달 5일, 지방은 매달 15일입니다. 이 두 날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둘째, 올해 9월부터 빈집 정보가 공개됩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에 지금 공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서류는 한 번만 내면 1년 동안 유효합니다.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준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나머지 내용이 기억 안 나더라도 이 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LH 청약센터는 LH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모든 LH 청약 정보를 정기적으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공고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혁이 왜 필요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처음 생긴 것은 1988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입니다. 1988년이면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제도의 뼈대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그 37년 사이에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인터넷이 생기고 스마트폰이 생기고 행정 전산화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대주택 신청제도는 그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불편함이 생겼느냐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측 불가능한 공고 일정입니다. 1년에 공고가 7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마저도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 공고가 뜰지 몰라서 수시로 확인하거나 공고를 놓쳐서 신청 기회를 아예 날려버리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두 번째, 단지별 단절된 대기 구조입니다. A단지에 신청했다가 추첨해서 떨어지면 A단지 대기자로만 등록이 됩니다. 바로 옆 B단지에 빈집이 생겨도 내 차례는 오지 않습니다. 빈집은 비어 있고 대기자는 기다리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세 번째, 매번 반복되는 서류 제출입니다. 신청할 때마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수십 장에 달하는 서류를 매번 새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서류를 다 준비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 있거나 추첨해서 떨어지고 다음 달 다시 신청하려니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2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전반에 걸친 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 방향은 한마디로 신청자 중심의 제도 재설계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모집 공고의 정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7번 불규칙하게 공고가 났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LH 홈페이지를 수시로 들여다보거나 자녀분께 알아봐 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혹시 공고를 놓칠까봐 항상 긴장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공고 횟수가 연 10회로 늘어납니다. 1, 2월을 제외한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공고가 납니다. 그리고 날짜가 고정됩니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매달 5일,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매달 15일에 공고가 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매달 연금 받는 날짜를 기억하듯이 매달 5일과 15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날짜에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시면 그달의 공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가 날지 안 날지 걱정하면서 매일 들어가 볼 필요 없이 정해진 날짜에 한 번씩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도권은 5일, 지방은 15일, 이 두 날짜를 달력에 미리 써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 횟수가 연 7회에서 10회로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신청 기회가 늘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공고가 드물게 나다 보니 신청자들이 한 공고에 몰려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구조였습니다. 공고 횟수가 늘어나면 한 번에 몰리는 신청자 수가 분산되기 때문에 경쟁률도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신청 기회가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입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두 번째 변화는 올해 9월부터 시작되는 공실 정보 공개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단지에 몇 평이 지금 비어 있는지 일반 신청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공고가 떴을 때 신청해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이사 가고 싶은 동네에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지금까지 방식이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이 구조가 바뀝니다. LH를 비롯한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중 현재 비어있는 공실 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단지에 어떤 평형이 비어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 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은 수원에 공고가 나오길 무작정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LH 청약플러스에 들어가서 수원 지역 국민임대주택 공실 현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빈집이 있다면 가을 공고 때 그 단지를 집중적으로 노릴 수 있고, 아직 빈집이 없다면 다른 지역을 먼저 알아보거나 좀 더 기다리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기다리는 신청에서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전략적 신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특히 임대주택을 처음 신청하는 분들 또는 지역을 바꿔서 신청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공실 정보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느 지역에 빈집이 많은지, 어느 단지가 빨리 연락이 오는지 파악하고 나서 신청하는 것과 모르는 채로 신청하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9월 이후에는 신청 전에 반드시 공실 현황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변화는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대기자 통합 관리 제도입니다. 이 변화가 임대주택을 오래 기다려오신 분들에게는 가장 크게 체감되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A101동 15평짜리 집에 신청했다가 추첨해서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그 101동 대기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같은 단지 102동 또는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인근 B단지에 똑같은 15평짜리 빈집이 생겨도 저는 거기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101동 대기자이지 102동이나 B단지 대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빈집은 다른 순서대로 채워지고 저는 101동 빈집이 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구조로 인해 실제로는 빈집이 있는데도 대기자가 연락을 못 받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수도 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올해 말부터는 이 구조가 달라집니다. 비슷한 평형대의 인근 단지들을 하나의 생활 권역으로 묶어서 그 권역 내에 빈집이 생기면 대기 순번에 따라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통합 대기자 관리 방식이 도입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A단지 101동에 신청해 두었는데 인근 B단지나 C단지에 비슷한 평형의 빈집이 생기면 담당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처음에 신청하셨던 곳은 아니지만 인근에 비슷한 조건의 집이 하나 났는데 입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고요. 내가 꼭 처음 신청한 그 집이어야 한다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비슷하다면 바로 입주하실 수 있게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제도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연세가 많으시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보금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반년이나 1년의 대기 기간 단축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제도 변화가 그분들에게 특히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꼭 준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통합 대기자 연결 제도는 전화나 문자 연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청 시 등록해 두신 연락처가 정확해야 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바뀌셨다면 반드시 LH 청약 플러스나 LH 콜센터를 통해 미리 업데이트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못 받으시면 입주 기회를 그냥 놓치게 됩니다. 네 번째 변화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서류 간소화 제도입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가장 반가워하실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신청 서류가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증명서,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무주택 확인 서류, 이것들을 기본으로 갖추고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더 붙습니다. 이 서류들은 하나하나 주민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세무서, 은행을 오가며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드셨던 상황이 있습니다. A단지에 신청했다가 추첨해서 떨어지고 한두 달 뒤에 B단지에 다시 신청하려고 보면 지난번에 발급받아 두었던 서류들은 유효기간이 지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또 처음부터 주민센터를 다시 가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는 이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내년부터 이 방식이 바뀝니다. 자격 유지 기간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처음에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소득과 재산 등 자격 요건을 한 번만 검증받으면 그 자격이 1년 동안 유효하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1월에 A단지에 신청하면서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 검증을 통과했다면 3월에 B단지에 신청할 때는 서류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7월에 C단지, 11월에 D단지에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검증받은 자격이 1년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추가 서류 없이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첫 번째 신청 시 서류를 꼼꼼하게 정확하게 제출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첫 신청에서 서류가 부족하거나 잘못 제출되면 자격 검증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처음 신청할 때만큼은 특히 더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은 정부 발표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년 초에 LH 청약 플러스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주민센터나 LH 콜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시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구축 중인 공공임대주택 통합 전산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에 신청해 두고 나서 내가 지금 대기자 명단에서 몇 번째인지 언제쯤 입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LH 콜센터에 전화해 봐도 정확한 순번이나 예상 시점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신청해 두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새 통합 전산 시스템이 완성되면 이 부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내 대기 순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가 대기자 명단 몇 번째에 있는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예상 입주 시점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대기 진행 속도를 기반으로 선생님은 현재 추세로 볼 때 약 몇 개월 후 입주 순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는 식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정확한 예측은 아니지만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셋째, 조건에 맞는 빈집을 맞춤형으로 추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소득 수준, 가족 구성, 희망 지역, 선호 평형 등을 입력해 두면 나에게 맞는 공실이 생겼을 때 시스템이 먼저 안내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임대주택 신청과 입주 전 과정이 훨씬 편리하고 투명하게 바뀌게 됩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된 시스템이므로 지금 당장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내년 하반기가 되면 LH 청약 플러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혁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유형의 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유형마다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대상 연령이 다릅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알고 신청해야 입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 임대주택 유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구임대주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가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가장 엄격한 대신 가장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60에서 70% 수준입니다. 공급 물량이 많아 신청 기회가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행복주택입니다. 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60대 이상 어르신의 경우 고령자 자격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국민임대보다 약간 높습니다. 네 번째는 장기 전세 주택입니다. 임대료 대신 전세 보증금 방식으로 거주하는 유형입니다. 시세 80% 이하 전세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세임대 주택입니다. LH가 기존 민간 주택을 전세로 빌린 다음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동네에 민간 주택을 골라서 LH에 신청하면 LH가 그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미 살고 싶은 동네가 정해진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각 유형별로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그리고 우선 공급 대상 조건이 다릅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거나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혁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대기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번 변화로 순번이 바뀌나요? 대기 순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기자 통합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인근 단지나 비슷한 평형의 빈집과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기자 분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실 정보를 9월부터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어디서 정보를 얻나요? 지금은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의 공고 게시판을 매달 5일 또는 15일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9월 이전까지는 공실 현황 공개 서비스가 아직 준비 중이니 공고 날짜에 맞춰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류 간소화가 내년부터라고 했는데 올해 신청할 때는 기존 방식대로 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서류 간소화 제도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올해까지는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신청 시마다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년 시행 전에 LH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새 통합 전산 시스템이 완성되면 기존에 가입해둔 LH 청약 플러스 계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 계정은 새 시스템과 연동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연동 방식은 시스템이 완성될 때 공지될 내용이므로 내년 하반기에 LH 청약 플러스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대기 중인데 연락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 내 마이 페이지에서 직접 수정하시거나 LH 콜센터 1600-100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즉시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많이 유익하셨습니까? 37년 만에 이루어지는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혁, 이 변화가 그동안 임대주택 신청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LH 청약과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LH 청약센터에서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공고와 최신 정책 변화를 제일 먼저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도움이 되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